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계좌이체 절대 하면 안 돼요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용돈도 많은 분들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는데요. 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후 명절 때 고향 방문이 줄면서 부모님 용돈도 현금 봉투 대신 계좌이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설 명절 현금 출금을 보니 출금돈은 6%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반면 계좌이체를 이용한 횟수는 10%, 계좌이체 한도는 무려 40%나 늘었습니다. 또 이 기간 계좌이체 과정에 남긴 메모를 보면 엄마 설 명절, 시댁 설 명절, 엄마 용돈 등 부모님 관련 키워드가 전년보다 45%, 1.7배가 늘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짐작되시죠?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할 때는 통장 메모,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시에는 메모를 하시죠. 이와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보낼 때 이렇게 은행 창구 가서 직원에게 꼭 메모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모 글자 수는 은행 창구 가서 하든 인터넷 뱅킹을 하든 7자. 그런데 받는 분에게 표기는 은행 통장에 표기되는 글자 수가 대개 7자이기에 생각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받는 분 나에게 둘 다 최대 20자까지 가능하지만 타 시중은행으로 계좌이체 시 7자까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7자로 메모 등록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계좌이체는 절대 하면 안 되어 시작합니다. 요즘 자녀가 결혼할 때나 또 결혼해서 자녀에게 자금을 꼭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이 워낙 올라서 집 사거나 전세를 얻더라도 도저히 자녀가 모아놓은 돈과 소득으로는 할 수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이때 증여 문제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봅니다. 현재 부모 자식 간 무상 증여 금액은 5천까지이죠. 이 5천이 8년 전부터 5천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 금액을 확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 상정에서 통과된다면 자녀 무상 증여 한도가 5천에서 1억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현재는 자녀 5천, 부부는 6억 초과될 때 증여에 해당되니 계좌이체 시 조심하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씩 보낼 때 괜찮을까요? 통장에 그냥 1천만 원씩 계좌이체로 꽂아주면 어떨까? 그런데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는 괜찮을 것으로는 보죠. 부모 자식 간 생활비 지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팁. 첫째, 부모가 계좌이체할 때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엄마 용돈, 생활비, TV 교체비, 집 수리비, 전자제품 교체비, 화장실 리모델링, 자동차 할부금 이런 식으로 꼭 메모를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증까지 보관해주면 더 확실하고요. 세무 당국에서 볼 때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들이죠. 둘째, 돈이 좀 있으신 부모는 요즘 이렇게도 하죠. 아예 생활비를 쓸 바에야 부모 카드를 자식에게 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지방에 계시는 경우 있죠. 자녀는 서울에 있고요. 카드 내역은 주로 서울에서 사용되고 자녀가 부모가 준 카드로 부모님 집 근처 지역에서 식사했다. 괜찮겠죠? 그런데 자녀 집인 서울에서 카드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세무조사 시에 생활비 사용이 시간대가 겹칠 때는 증여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활비 사용, 이런 경우는 동일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겠죠? 꿀팁일까요? 어쨌든 부모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받고 메모 내용 쓰고 나중에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보다는 부모 카드를 쓰고 그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니까 이건 생활비로 쓴 거니까 입증하기는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좌이체 흐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 예를 들어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엄마가 돈을 내게 1,000만 원 보낼 테니 이 돈으로 우리 집 냉장고와 TV를 교체하고 싶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잘 알 테니 대신 사주렴. 하고 돈을 딸에게 계좌이체합니다. 내용으로 봐서 이건 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이건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전용품을 구입해달라고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돈을 받은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이야 쉽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 하면서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향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꼭 계좌이체 시 메모 등록. 자, 그럼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둘째,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보통 남편이 돈을 벌던 은퇴해도 아내에게 계좌로 생활비를 지급하죠.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이 또한 국세청에서는 증여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데 계좌 이체가 많은 것은 당연하죠. 부부간의 이체 내역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증여가 아닌데 돈을 받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까요? 부부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만 과세를 할 수 있죠. 부부간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사회통념상 적은 금액은 자유롭게 계좌 이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부인은 전업주부, 남편이 생활비를 아내 통장에 계좌 이체하죠. 거기서 생활비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월 500 계좌 이체한 돈으로 생활비를 200씩 쓰고 300씩은 저축예금 통장에 1년 모아놨다가 투자한다고 정기예금 3,600만원 부인 명의로 들었다. 부인이 재산 형성에 들어간 돈이라 봐서 생활비는 200만원씩만 인정하고 세무당국은 3,600원 증여로 봅니다. 또 남편이 퇴직합니다. 퇴직금에서 목돈 떼서 생각 없이 부인 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안 되겠죠.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자, 부부간 계좌 이체 시에도 가급적 메모 등록 해버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국세청은 언제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한 번에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이것을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 조회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국세청은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첫째,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조사. 이 경우는 통상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고요. 둘째, 상속세 세무조사. 이것이 제일 무섭죠. 무려 조사 대상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이거 정말 무섭죠. 또 개인 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세무조사라는 게 있는데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 탈루를 확인하기 위해 5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끝으로 요약. 계좌이체 시 왜 조심을 해야 하는가? 이유 말씀드립니다. 첫째, 계좌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메모를 꼭 하라. 해당 생활비 명목 금액을 뺀 금액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둘째, 자기의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조심하라. 세무당국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얼마 버는데 얼마 썼다, 탈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연간 6천씩에서 5년간 3억인데 지출로 집도 사고 카드 쓰고 학교 보내고 모든 게 잡히잖아요. 이런 것이 예전엔 안 잡혔는데 지금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내가 카드 사용한 금액 얼마, 병원 가서 쓴 금액 얼마, 학자금 얼마 쫙 뜨죠. 소득 대비 지출 분석 시스템, 여기서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셋째, 국가재정 세입 세출에 있어서 예전보다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세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즉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좌이체 부문이 중요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계좌이체 절대 하면 안 돼요.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